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드디어 성탄절이네요. 성탄절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종목 진단이죠. 네. 자, 성투사가 진행하는 테마주 진단. 오늘은 6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전차 군단이죠. 오늘 전차 군단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자, 세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주로는요, 현대공업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PHA,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삼성전기 먼저 볼게요. 삼성전기는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수를 한 두어 번 정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가지고 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요일날 6.2%나 좀 올라서면서 20만원대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태가 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직전 고점대, 지난 여름에 있었던 고점대죠. 요 라인대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의 최고점대가 얼마 정도냐면요, 22만 3천원입니다. 22만 3천원이면은 이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상 처음 보는 신고가 가격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한 15%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요. 22만 3천원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1조 원 규모의 패키지 기판 공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이 호전된다, 실적이 좋아진다, 이쪽 분위기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패키지 기판 쪽에서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소식이 되겠죠. 다만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개념. 자, 공장이 증설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 약간은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당장 현금성 자산이 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공장이 증설돼서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기에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 대규모 투자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여기는 아직 미지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의 부품 어떤 관련주라든지 또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죠. 삼성전기,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다 목표 주가 다 올려잡고 있고요. 내년도에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수혜가 됩니다. 이제 테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투자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다.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백신 투자를 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시면 되겠죠. 좋은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률을 세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20만원대에 근접하는 시점부터는 뭐가 있냐면 매물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 매물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이거나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20만원대를 완벽하게 넘어서서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는다라면 조금 늘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패턴은요, 한 방 더 뚫어가지고요 20만원대 이상의 주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든 아니면 옆으로 서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주가가 단기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도 이상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그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등에 업고 빵 하고 치고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즉 20만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올려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20만원대 이상으로 주가가 빵 튀었고요, 그 위쪽에서 뭐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라면 주가 상승 흐름은 20만원대를 지지선으로 하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 양상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아래쪽에 보시면 18만 7천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까지는 좀 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업황 자체와 그 다음에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전체적인 이런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중장기적으로 기대치도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20만원을 넘어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0만원대 지지선을 확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옆으로 서주거나 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18만 5천원에 붙여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은 신규 접근은 조금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기다리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 포인트가 아니라면, 그리고 단기적 포인트를 볼 필요도 없겠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서 계속 홀딩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제 PCB 관련한 종목이고요. 계속 신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멋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 그리고 대덕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덕,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작년 연말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졌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꾸준하게 지금 추세를 연결시키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업황이 붙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또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흑자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이 부분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목은 괜찮겠네, 이 종목은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타났을 때 이런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기대치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약 300원 정도 주당 300원 정도를 배당을 주기 때문에 주당 300원이면은 지금 1.3%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신규 시설에다가 1,000억 원 넘게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장치, 부대시설 등의 신규 시설 쪽으로 1,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요, 일단은 업황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배당,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수익성, 실적 등등등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을 고려하신다면 조금 부족하겠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대덕전자가 아니라 대덕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덕이 대덕전자의 지분을 3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을 보시는 게 배당 면에서 또는 수익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볼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권에 들어섰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너무 멋진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멋진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지금 흑자 전환을 진행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기판 관련한 패턴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업황 회복, 그 다음에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세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부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PCB 전문 생산 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크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수익성도 계속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신고가, 지금 뭐 물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죠. 뭐 역사적으로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물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이제 21선을 끼고 들어가죠.
그러면 61선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 패턴에서는 조정이 좀 들어올 때 깊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 패턴에서 본다라면 21선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선이 굉장히 탄탄하게 따라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일선 하나라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겠지만 21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 요거 자체가 긍정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급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1선과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은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다만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기가 조금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면 요 아래쪽 구간이 되겠죠. 5일선과 21선 사이 구간쯤 될 것 같은데요. 25,000원쯤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되는데 그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때는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가급적 권장하지 않고요.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25,000원 구간을 노리시되 비중을 약하게 해서 나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냥 유지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기전자는 봤고요. 자동차 쪽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쪽은 현대공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공업이 지금 보시면 위쪽 라인대에서 약간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죠. 좀 저항대를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왜 달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즉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쪽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 G90의 주요 내장재를 공급한다. 6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을 지금 체결하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1,000억 원에 불과한 기업인데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올인하겠다라고 뜻을 밝힌 이런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일단 계속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 관련한 업황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전기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위쪽에서 매도 물량을 통해서 위쪽 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탄탄하게 지켜진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지선은 7,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7,500원 수준에서 찔러보는 정도의 수준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격적인 매수 저항이 좀 어려워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추세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 매물대 다 넘어가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9,000원대 이상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신규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이하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지지선은 7,5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볼게요. 중심이죠. 현대모비스는. 이제 삼성, 현대차의 그런 어떤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부품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크다라는 부분은 또 현대차와 가장 많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등등등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아, 그 다음에 정몽구,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AS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부품들을 전부 다 얘네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그런 뭐 연결고리가 가장 단단한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물건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기업이 이제 영위하는 것처럼 AS요. 네, AS 부품용의 그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하나 팔 때 뭐 3, 4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AS 계속 받으려면요, 추가적인 여력품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곱하기 한 3, 4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부품주이면서도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면서 또 핵심 모듈, 핵심 부품을 계속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또 얘네가 계속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현대차 또는 기아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계속 커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커갈 수 있는 기업이고, 업황적인 부분이나 향후 전망치도 굉장히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적산병 나왔다 또는 이제 3일 연속 올라갔다 해가지고 매수를 또 군침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매물대 지금 존재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두껍죠. 지금 여기가 27만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8만원 정도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저점권에서 업황 개선 또는 어떤 추세 전환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다 그러면은 매수를 대응을 하실 이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예 넘어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요. 항상 저항은 넘어간 다음에, 돌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돌파가 될 것이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 어차피 돌파될 거라면서 지금 사면 안 돼요? 어차피 수익을 더 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적 조정을 통해서 옆으로 누워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신규 접근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또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예 상승으로 전환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요. 업황적인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A 한번 볼게요. PHA. 자,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뭐 리비안 쪽에 이제 도어 잠금 장치를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PHA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리비안에 이어서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에도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자체는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집중하겠다고 되어 있더라면 우수한 그런 부품들을 납품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PHA의 부품 같은 경우를 현대차가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증권사에서는 계속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빵 터지게 되고 공급처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뭐 이 기업은 일단 장중에 좀 많이 올랐었죠. 18.48%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그냥 뻔하죠. 네,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2,500원대 이상까지 올라서 줘야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추세 속에서의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세 전환이 2014년도부터 시작됐다 본다면 하방 포지션을 거쳐가지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12,000원에서 15,000원 또는 20,000원까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황도 상당히 저평가에 유보율 높고요, 부채 비율 낮고요,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테마를 한번 등에 업고 간다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주가가 좀 내려간 부분은 큰 의미는 없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상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이거 극복하고 넘어가면 좋은 흐름들 연결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냥 홀딩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매수를 한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바로 튀어 올라가는 패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주가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11,000원, 11,500원, 12,000원 계속적으로 이제 실현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대기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현대공업, 현대모비스, PHA까지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전차군단 과연 힘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유용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차군단이 당분간은 힘을 계속 써줄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